전 세계는 숨을 멈췄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폭탄 발언 때문에요. 한국이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원칙을 굽히지 않는 대한민국 정말 고맙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터져나온 푸틴의 한마디 세계는 놀랐습니다. CNN, NHK. 유럽 주요 언론은 이례적이라며 연일 긴급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향하던 곳은 북한. 그리고 그 직전 푸틴은 한국을 먼저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6년간 아무도 몰랐던 대한민국과 러시아 사이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8일 오후 3시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북한을 방문하기 직전에 나온 이 발언은 정말 예상 밖이었죠. 한국은 러시아의 적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서방 제재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북한 방문을 앞두고 한국을 먼저 언급한다니. 외신들은 일제히 속보를 터뜨렸고 분석가들은 당황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알렉세이 바실리예프, 러시아 외교부 사나아시아 연구소에서 25년간 한국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 저는 크렘린으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었죠. 6월 16일 오전 9시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바실리예프 박사님, 즉시 크렘린으로 오십시오. 목소리만 들어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5년 연구 경력에서 크렘린 직접 호출은 처음이었거든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북한 방문을 앞두고 한국 전문가를 부른다는 건 분명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어떤 변화일까요? 크렘린 앞에 도착했을 때 경비병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긴장해 보였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25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을까 싶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생각이 많았어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한국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오늘 이 자리로 이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25년 전 처음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만큼 중요한 나라가 됐잖아요. 박사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비서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25년간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을 드러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러시아 최고 권력자의 마음을 사로잡게 됐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말이에요. 푸틴 대통령의 집무실 문이 열렸을 때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생각보다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책상에서 일어나 저를 맞아주었어요. 평소 TV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이었죠. 바실리예프 박사 앉으세요. 차 한 잔 드실까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진짜 고수의 여유였던 걸까요?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푸틴 대통령은 제 맞은편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이 25년간 한국을 연구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정말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푸틴 대통령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레이저처럼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순간 온몸에 긴장이 흘렀죠. 솔직히 말해보시오. 한국은 정말 우리 편일까요?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걸까요? 말이 막혔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25년간 연구해온 모든 것이 이 한마디로 압축된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진심을 의심하는 시각이 러시아 최고 권력자에게까지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대통령님, 그 질문에 답하려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천천히 말해보세요. 푸틴 대통령이 뒤로 기대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여유로운 태도 뒤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제가 하는 말이 한러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외교적인 말로 둘러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을 이해하려면 1998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998년이요? 네, 바로 그때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봤거든요. 푸틴 대통령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호기심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25년간 지켜본 한국의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예요. 그때 러시아가 무너져 내릴 때 모든 외국 기업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딱 한 나라만은 달랐어요. 한국말인가요? 네, 바로 한국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제 정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것이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이야기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1998년 8월 러시아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루블 가치가 반토막 나 있고 은행들은 문을 닫았어요. 저희 연구소 직원들 급여도 석 달째 밀렸죠. 아내 옐레나가 매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알렉세이, 이제 어떻게 살지? 딸 카티아가 물었어요. 아빠, 왜 마트에서 사람들이 설탕을 그렇게 많이 사가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거리에는 절망한 사람들만 가득했어요. 모스크바 중심가도 유령도시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외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맨하탄 은행 첫 번째로 철수했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에서 사업할 수 없다면서 말이에요. 독일 지멘스 일주일 만에 모든 프로젝트 중단. 프랑스 토탈 석유 개발 사업 전면 철수. 일본 기업들은 더 빨랐어요. 소니, 도시바, 미쓰비시까지 하나둘씩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계약서에 사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비즈니스는 결국 이런 거구나. 그때 저는 정말 씁쓸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모든 나라가 등을 돌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연구소에서 외국 기업 현황을 조사하다가 발견한 건데 딱 한 나라 기업들만은 달랐습니다. 삼성, 현대, LG, 대우. 한국 기업들이었어요. 이 회사들은 떠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인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다른 모든 나라가 도망갈 때 한국만 남아있다니.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성 모스크바 지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철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아닙니다. 저희는 계속 사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야죠. 러시아는 분명 다시 일어날 거예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현대에도 전화해 봤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떠나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업적 계산이었을까요? 궁금해서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LG 모스크바 지사장 김 부장과 만났을 때였어요. 부장님, 다른 나라 기업들은 모두 떠났는데 왜 남아 계신가요?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러시아를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친구라고 생각해요. 친구가 어려울 때 등을 돌리는 게 맞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철학이 있었어요. 2001년 봄 저희 집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 옐레나가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 임신은 정말 힘들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알렉세이, 정말 괴로워. 옥포나가 하루 종일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견디라는 거였죠. 첫째 딸 카티아도 걱정이 많았어요. 아빠, 엄마가 왜 이렇게 아프세요?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어려웠고 아내까지 이런 상태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구소 동료 이반이 뭔가를 들고 왔어요. 알렉세이, 이걸 한번 먹어보라고 해봐. 포장지에 한글이 적혀 있는 과자였습니다. 초코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한국 과자야. 임신한 여자들에게 좋다고 하던데.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옥포나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옥포나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토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해. 왜 안 토하지?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마법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옥포나는 매일 초코파이를 찾았어요. 다른 건 먹지 못해도 초코파이만은 괜찮았거든요. 알렉세이, 이 과자 더 사올 수 있어? 마트에 가서 초코파이를 잔뜩 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 제품을 제대로 보게 됐어요. 포장도 예쁘고 맛도 좋고 뭔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아들 미샤가 태어난 후에도 초코파이는 저희 집 필수품이 됐어요. 미샤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초코파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모두 웃었어요. 미샤한테는 초코파이가 엄마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만큼 소중한 거였어요. 연구소에서도 초코파이가 유명해졌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사서 먹기 시작했어요. 시베리아 광산에서 일하는 친구도 초코파이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힘이 나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제품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단순히 맛있는 과자가 아니라 정성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좋은 걸 만드는 걸 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같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998년에 러시아를 떠나지 않았던 것도, 이런 제품을 만드는 것도 모두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초코파이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는 작은 희망이었고 선물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경험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19년 7월 어느 날 연구소에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을 중단한다는 뉴스가 터진 거예요.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보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경제 전쟁이야. 동료 세르게이가 말했습니다. 아니, 경제 테러지. 정말 비겁한 일이야. 저도 분노가 치밀었어요. 1998년 한국이 러시아에게 보여준 의리를 생각하니까 더욱 그랬습니다. 어려운 친구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한국이 정말 어려워질 거야. 다른 동료들은 비관적이었어요.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핵심인데 그 소재를 끊어버리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이겨낼 거야. 1998년에 보여준 그 끈기를 저는 믿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혹시 정말 어려움에 빠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바실리에프 박사, 외교부에서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즉시 오십시오. 외교부 회의실에 가보니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각했습니다.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차관이 물었어요.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몇 주, 몇 달씩 검토하는 게 관례였는데 한국 문제만큼은 달랐습니다. 정말 빠른 결정이었어요. 러시아가 가진 대체 소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조건은 어떻게 할까요?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한 우정의 표현이죠. 부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지어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1998년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의리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러시아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을 보냈어요. 필요한 반도체 소재를 러시아에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정중히 거절한 거예요. 고마운 마음은 크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센 나라구나. 동료들은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불과 몇 개월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소재 개발에 성공한 거예요. 일본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오히려 더 발전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불과 몇 개월 만에 해냈어.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도 감탄했어요. 우리가 제안을 거절당한 게 오히려 영광이야. 한국의 자립 정신을 배워야 해.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 제재가 시작됐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며칠 만에 맥도날드가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동안 러시아에 있던 맥도날드가 말이에요. 스타벅스도 코카콜라도 하나둘씩 철수를 발표했어요. 아들 미샤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이제 맥도날드도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러시아가 세계와 단절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막막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들처럼 완전히 등을 돌릴까요? 연구소에서 한국 정부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다른 나라들이 하나둘 등을 돌릴 때 한국만은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도 제재에 동참하지만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미국, 독일, 영국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선을 그었어요.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만 하겠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압력이 얼마나 심했을 텐데 자신들의 원칙을 지킨 거예요. 외교 채널도 완전히 끊지 않았어요. 아들 미샤가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도 우리를 미워해요? 아니야, 미샤. 한국은 달라. 화가 나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는 나라야. 그때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특별한지 설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분명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며칠 후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님이 보고서를 읽어보셨습니다. 한국에 대한 평가가 흥미롭다고 하시네요. 정말 놀랐어요. 최고 위층까지 올라간 거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다. 우리의 적이 아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의 말이었다고 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른 서방 국가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한국만은 냉정하고 원칙적으로 행동했어요. 그게 오히려 러시아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균형 외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성숙한 외교를 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나라였어요. 2023년 가을 외교부에서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공식 문서의 지명 표기를 점검해 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외교에서는 한 글자도 중요하죠. 각국 지명을 하나씩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독도 표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주장에 따라 다케시마로 표기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명확히 독도로 되어 있었어요. 실수인가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최고 위급 결정이라고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입니다. 정말 의외였어요. 러시아가 독도 문제에서 한국 편을 든다는 뜻이었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해서 더 알아봤습니다. 고위 관계자와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도 북방 영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독도에서는 또 그러고 있어요. 이중잣대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일본은 자기가 당하면 억울하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쿠릴 열도를 두고 일본이 얼마나 우기는지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일본의 최근 행동들을 보세요. 관계자가 계속 말했어요. 미국 눈치만 보면서 우리에게 제재를 주도했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죠. 정말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수십 년간 경제 협력을 해왔는데 위기 때 이렇게 나올 줄 몰랐을 테니까요.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제재에는 동참했지만 우리의 자존심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상호 존중의 원칙을 지켰죠. 그때 깨달았어요. 독도 표기 결정이 단순한 지명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러시아가 진정한 파트너를 선택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일본은 조건을 내걸어요. 영토를 돌려줘야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조건 없는 협력을 제안해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서 함께 일하자고 하죠.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일본은 항상 뭔가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해 연말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한 기자가 아시아 정책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푸틴 대통령의 답변이 명확했어요.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일본과 달리 조건을 내걸지도 않고 상호 존중의 원칙을 지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러시아가 선택을 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일본이 아닌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독도 표기 결정은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메시지였어요.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고 상호 존중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2024년 6월 18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저는 크렘린 브리핑룸에 있었어요. 25년간 한국을 연구한 전문가로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모두 북한 방문에 대한 질문만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곧 세상이 놀랄 일이 벌어질 거야. 푸틴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섰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할 때의 그런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북한 방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예상과 다른 시작이었거든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왜 갑자기 한국 이야기인지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적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가 쏟아지는 플래시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은 원칙 있는 나라입니다.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당당한 국가죠. 푸틴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런 원칙적 태도가 바로 한국의 힘이에요. 저는 눈물이 필 뻔했어요. 25년간 지켜본 한국의 모습들이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대통령님,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북한은 북한이고 한국은 한국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독립적인 주체로 봅니다. 명확한 선긋기였어요. 한국을 미국의 속국이 아닌 자주 국가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의 자주적 판단을 존중합니다. 독립적 사고를 가진 신뢰할 만한 파트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정말 벅찼어요. 한국 언론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푸틴, 한국을 소중한 친구라고 선언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 미샤와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뉴스 봤어요.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칭찬했던데요. 그래, 미샤. 정말 대단한 일이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러시아도 한국을 배워야 해요. 미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감동했어요. 젊은 세대까지 한국을 존경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25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1998년 경제 위기 때 남아준 한국 기업들, 초코파이 하나로 시작된 마음의 교류, 2019년 일본 제재 때 보여준 자립 정신,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의 원칙적 태도, 그리고 독도 표기에서 드러난 상호 존중.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진정한 외교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 큰 것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힘이었어요. 초코파이 한 개에서 시작된 인연이 오늘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니까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초강대국 러시아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원칙과 품격을 가진 나라예요.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뉴스 저는 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